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미북 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가운데 병진 노선을 계속 추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혹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제1차장님이신 전옥현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그냥 이 토요일인데 예. 깜짝 놀란 소식이 나와서 저 서두에 말하다가 막 긴장을 해서 말이야 약간 막 절었는데 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흔히들 뭐 기싸움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싸움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속내를 이제 완전하게 세상에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시종일관 제재 완화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비핵화가 된 다음에 반드시 제재 완화를 하지 그 전에는 어떠한 경우도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미국의 제재 계속적인 그런 방침 강행 시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싱가포르 기업이라든가 또 이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제재를 위반한 네.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도에만 해도 8번, 9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거 사실 제재가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미국이 갈수록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거 기싸움 좀 하면 미국이 조금 움직여줄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바로 오늘 정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네. 과욕과 망상을 버리지 않느냐?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식으로 아주 상당히 세게 조선중앙통신으로 외무성 산하연구소 소장명으로 발표했어요. 물론 그런 주장을 전달하는 매체가 공식 외무성 대변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외무성 대변이라든가 다른 그 공식 기관을 통해서 하기에는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 좀 쫄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기는 좀 불안하니까 일단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내를 확실히 드러냈다.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4월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네. 전원회의를 열어갖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을 해가지고 경제는 경제제로 잘 밀고 나가고 핵은 핵대로 밀고 나가서 이 핵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병진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해 왔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핵을 더 이상 안 가져도 확실하게 미국과 핵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핵 강국이 됐어.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전략국가라 이렇게 했어요. 네. 이제 핵 무장국가라 그러면 국자세가 또 막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게 말을 포장해갖고 전략국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성했다, 졸업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핵은 완성해갖고 미국하고 싸울 정도로 이제 충분히 협상을 할 정도로 핵 강국이 됐으니 이제 경제만 매진하겠다. 그래서 경제 건설 총 집중 노선을 택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협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이거 안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북한 당국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언제까지 미국이 그렇게 과대 망상을 가질 것이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참지 않겠다. 제재를 빨리 풀어라. 이런 강력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일단 북한이 굉장히 급하다. 급하다. 이제 왜냐면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제 우리 대통령도 유럽 가서 그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 아셈 정상회의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계속해서 제재 끝까지 가겠다고 나오니까 북한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핵 병진 노선을 같이 함께 가겠다라는 그 발표는 비핵화 포기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건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폼페오와 뭐 북한의 김영철이가 만나서 이제 마지막 협상에 실무자 협상에 들어갈 텐데 여기서도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정말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여기에
중국이 지금 항복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북한 카드를 지렛대 삼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더 이용할 수도 있고 북한을 볼모 삼아서 희생양으로 예, 북한을 던져버리는 한마디로 중국도 북한을 압박하면서 미국에게 더 이상 무역 전쟁을 하지 말자 예,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에게 엄청난 압박이 가면서 지금 김정은이 어제도 뭐 빨리 제재 풀어라 이거 진짜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병진 노선을 다시 밝힌 거는 북한이 여차하면은 뭐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떨어질 그런 상황도 되지 않냐, 몸을 던지는 위험한 상황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과연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하고 북한 측 대표가 김영철이가 될지 네. 또 누가 될지 아직 뭐 밝혀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미국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김영철이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외교 협상은 결국은 게임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 국제 큰 올림픽 경기 할 때 누가 뭐 싫어한다고 그래서 인기 없다고 그래서 그 선수 안 보내고 그렇죠. 약한 선수 보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 간의 외교 게임이 바로 협상인 겁니다. 네. 게임에서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 미국 간의 협상은 공동 승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공동 승자가 되는 모양으로 만약 지금 미국이 간다. 그러면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게 공동 승자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NPT 즉 핵 비확산 체제를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그 체제를 강력하게 떡받치는 힘이 미국의 힘인데 예. 미국이 이거 비확산 체제를 포기했구나. 예. 그럼 미국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적당한 승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싫어하든 말든 일단 김영철이를 보낸다. 그래서 폼페이오하고 둘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도 지금 이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병진 노선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도대체 미국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벼랑 끝 전략의 하나고 질질 시간 끄는 전략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속셈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뭔가 타협이 되지 않을까?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름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저처럼 그렇게 크게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냥 서로 체면 정도나 세워준 다음에 일단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컨셉, 용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잘 될 거냐, 예. 못 될 거냐.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분석만 해왔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미국이 맨 먼저 협상하자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핵 신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핵신고, 핵리스트. 핵 리스트. 예. 로드맵을 내놔라. 예. 이게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안 내놓으면 마치 상당한 제재가 외교적, 경제적 제재 플러스 알파의 제재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밀어붙였어요. 그 바람에 협상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 한 번 하고 또 고위급 접촉을 몇 차례 하면서 미국 입장이 상당히 완화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본래는 제가 보기에는 네.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 이전에 두 번째 뭔가 좀 타결점을 찾아갖고 미국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걸 조금 상당히 유화적으로 이렇게 끌어왔는데 제가 누차 얘기지만 북한의 속성을 잘 모른 거예요. 너무 낭만에만 잡혔어요. 낭만이죠. 네, 낭만에 빠져들었어요. 트럼프 고유의 성격인 거죠.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아니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회담을 일단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지만은 그래도 북한을 회담 테이블에 끌어놓아야만 트럼프는 중간선거가 1차 목표고 2차 목표가 2년 후 다시 재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의 테이블을 묶어놓기 위해서 트럼프가 조금 치중을 덜하는 말하자면 중요성을 낮추는 그 용어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목록, 리스트, 로드맵 내놔라. 이 얘기 1차 안 해요 요즘. 아하. 1차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얘기 하냐면 종전선언 얘기 1차 안 해요. 종전선언. 종전선언 물 건너갔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신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폼페이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특정 무기, 특정 시설 이런 거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요즘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개의 시설에 대해서 북한이 사찰을 받아들였다. 진일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리스트, 신고 이거 싹 빠지고 사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 무기, 물질 이런 거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너네 가지고 있는 모든 핵 관련 정보를 다 내놔라는 거잖아요. 북한이 못 내놨다고 세게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동창리, 풍계리, 그 다음에 영변 내놨잖아요. 네. 이 중에서 영변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동창리하고 풍계리 사찰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다고 본다면 이번 그 내주에 열리게 되는 폼페이오와 북한 김영철이 제가 보기에는 김영철과의 고위급 접촉에서는 이런 부분 신고와 부분 사찰, 전체적인 신고는 이미 미국도 저는 포기한 것 같아요. 네, 포기했고 부분 신고와 부분 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를 두고 이제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 갖고 이 검증을 보고서 상당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종전선언은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런 모양새로 내주에 북한하고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낙관적으로 지금 보신 부분이 있고 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북한이 그래도 끝까지 핵 리스트를 내놓지 않으면서 시간 벌기 할 것이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뭐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또 뭔가 틀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면은 여론이 또 안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달래서 선거는 치르고 난 뒤에 그 이후 과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뭐 대북 제재라든가 또 지금의 현 기조를 그대로 가겠지만 군사 옵션까지 이제는 포함해서 이야기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지금 먼저 소개해 드린 것은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북한이 얘기는 벼랑 끝 전술이 실패하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적인 핵 폐기의 진전을 미국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성급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돌발 변수, 말하자면 안 좋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즉흥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이 체결한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제사회의 약속, 협정, 조약들을 트럼프가 한순간에 여러 개를 폐기했어요. 이란 협정. 그렇죠. 이란 핵협상, 이거 말이 안 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된 것은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협상할 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원심 분리기가 한 18,000개 이 정도 되는 걸 봤는데 3분의 2만 일정 기간 안에 없애고 나머지 3분의 1은 갖고 있어갖고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란 체제의 속성으로 볼 때 이건 이란도 북한이나 다 끼리끼리 핵 보유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핵 협상을 포기한 것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트럼프의 돌발적인 성격, 그 획일적인 말하자면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만큼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일단 하원은 민주당한테 뺏길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말이야 재선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래도 불기정 같아. 그리고 북한이 시간 끌기, 용어 혼란, 지나치게 제재 완화에만 집중하고 핵은 흉내만 낸다. 네. 이럴 경우에는 관료 조직에서 트럼프한테 보고하는 정상적인 핵 신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2년 후에 만약에 북한이 핵 신고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비핵화 조치를 제대로 안 하면 2년 후 재선 때는 더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재선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봐, 안 되지. 그러면 지금까지 달려서 안 되잖아. 설득해서 안 되잖아. 부분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데 북한이 통째로 계속 고집하자. 그러면 때려. 그러면은 이제 군사 카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사 카드에도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군사 카드 중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시키고 유인하기 위해서 맨 먼저 트럼프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혼자 회담 끝나자마자 한 게 한미 군사훈련 그 워게임밖에 안 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나? 하지 마.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우리 한국 정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무도 몰랐어요. 느닷없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김정은이 한 번 만나고 한 30분 만나고 나서 그냥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마 트럼프도
굉장히 아쉬워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끝까지 벼랑 끝 전술 이런 걸 하고 끝까지 제재 완화만을 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라고 보게 하는 그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나쁜 시나리오 중에 하나 좀 안 좋은 북한한테 안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정 수준의 그런 군사적 압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나쁜 시나리오가 안 봐요. 우리가 유예된 한미 군사 훈련을 내년 봄 키 1월부터는 저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그거는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 협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자권 전환 문제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전자권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한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연합 방위 능력을 한국군 장성이 사성장군 연합사령관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군이. 이게 제일 큰데 아니, 훈련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 능력을 갖춘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맨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군사적인 카드,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그때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재개한다. 그리고 재개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세게 재개해야 된다. 어설프게 재개하면 김정은이가 절대 놀라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협상 나온 것도 세게 경제 제재하고 세게 군사 압박, 참수 작전까지 얘기하니까 코피 전략 이런 거까지 얘기하니까 놀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 협상이 이번에 이제 선거가 그것도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북한도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도 선거 이후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전략적 계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안 됐을 때 이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강경한 조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고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군사연합 작전을 이제 내년 초에 재개한다. 뭐 군사 옵션까지 포함해서 훈련을 한다고 친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또 미적미적거린다면은 미국과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고 또 한다고 한다면 북한은 야 남북회담하고 니네 지금 군사협정에서 다 뭐 평화롭게 살기로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중간에서 말이죠. 이 중매 보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쪽은 좋은 사람, 이쪽도 좋은 사람 소개했는데 나중에 뭔 소리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뺨이 석대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양복 얻어 입으려다가 뺨 맞는다고 지금 북한에도 뺨 맞고 미국에도 뺨 맞으면서 이거 뭐 한 거냐라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가 잘 안 돼가지고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딜레마적인 위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자다, 촉매자다, 중매자다 해갖고 이렇게 잘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공으로다가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군사적인 이번에 군사 합의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당히 이상주의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네. 북한과 관련된 협상에서 지금 현 정부는 시적이고 이상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게 선의를 믿는 북한의 이게 말을 선의로 먼저 믿고 들어가는데 이런 그 논리는 뭐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일단 북한이 과거에 보면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좀 먼저 양보해가지고 유인을 해나자. 그럼 북한이 말을 말을 비핵화했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멍석을 깔아주면 잘 따라올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한테 그렇게 깔아주고 당근도 줬는데 과거 지킨 적 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군사카드라고는 매를 들었는데 우리는 유인을 해야 된다는데 군사카드로 유인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매 들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민족공조자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민족공조예요. 왜 그러냐면 한미 간에 틈을 벌려갖고 그렇죠. 한국이 북한 편을 들어서 미국을 압박해갖고 미국이 양보하는 게 북한 전략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민족공조 안 해? 왜 이렇게 제국주의자들하고 계속 손잡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믿을 수 없어. 또 이제 문재인 정부를 또 엄청 욕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다 말다 해가면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강력한 경제 제재 그리고 훈련의 재개와 같은 어떤 군사적인 압박 카드 이런 것이 없이는 비핵화 협상을 끌기가 어렵다.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종전선언에 저렇게 매달리느냐, 북한이. 그리고 북한이 지금 평양선언 이 판문점선 이런 건 비준도 안 했는데 군사 합의서 하나만 딸랑 비준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종전선언 하면 전쟁이 끝나는데 무슨 연습이 필요하냐. 그렇죠. 연습을 하면 한국 거 혼자 하든지 말든지 왜 거기 미국 끼냐 이거잖아요. 예. 예? 미국 나가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합의서 일체의 적대행위 안 하고 이 군사적인 신뢰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왜 적대행위 훈련 이런 거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 만약에 북한이 우리가 미국이 얘기한 대로 말 안 돼서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인 훈련 재개와 같은 군사적인 합의를 꺼낸다 그러면은 종전선언 지금 아직 안 됐으니까 우선 군사 합의서를 가지고 한국이 먼저 약속을 파겠다. 나 협상 안 하겠다. 또 이렇게 벼랑 끝 전형적인 요걸로 나올 확률이 매우 굉장히 많다. 아주 위험한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요 제가 보기에는 회담의 기본 원칙은 북한을 어정쩡하게 비핵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우리 정부에서 곧 안보 지침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안보 지침, 안보 전략서를 이제 공개하는데 거기에 북한 핵 비핵화를 지금 썼던 북한 핵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쓰겠다. 예.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일단 공개가 됐어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일 경우에는 우선 미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과연 그러면 한반도의 군사훈련을 때 미국의 그런 핵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우리 정부도 그러면 철저히 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구나 해가지고 많은 잘못된 시그널을 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예, 정말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우리 정부가 군사협정에 들어가면서 뭐 전방에 있는 GP도 철수하고 또 병력들도 철수하고 또 감시태세도 철수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군 자산도 함께 철수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재개했을 경우 북한이 니네들이 먼저 약속 어겼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에 도발을 했을 경우 이거 뭐 무방비 상태로 뚫리면서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뭐 우리 국민들 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침략하려고 안 해요. 일반 외교 안보 정책상으로도 북한을 침략하는 거가 예. 전혀 없고 또 군사 전략이나 정책상으로도 북한을 침략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입니다. 침략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은 침략을 항상 어떻게 하느냐? 몰래 해요. 은밀하게. 천안함, 연평도, 6.25 전쟁도 몰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은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대남 군사, 대남 공작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 이게 몰래 하는 걸 찾아낼 거는 정밀 감찰, 정밀 감시, 정보정찰, 감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번 군사 합의로 인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24시간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감시 정찰 능력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예.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취약한 지역이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냐? NLL 인근 서북도서예요. 그렇죠. 서북도서가 국지전의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그런 군사훈련 이런 것도 다 못하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포구, 포신 이거 다 덮어놨어요. 예. 덮어놔놓으면 예를 들어서 북한은 천안함 폭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뢰 공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잠수함 어뢰 공격.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그러면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우리 당시 해군에서 어느 정도를 대비했느냐. 그것도 대비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대비해도 24시간 대기해도 본래 도둑 한 사람을 경찰 연명이 잡기 어렵다는 우리 속된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훈련조차도 않고 그렇게 포구를 다 포구를 다 덮어놓고 포신도 덮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도 현장에서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훈련도 현장에서 못해요. 그러다 보면 도발 징후도 찾아내기 어렵고 네. 또 도발을 했다는 걸 알아갖고 즉각 순식간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순식간으로 대응을 하면 포 덮개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덮개를 걷어냈다고 쳐요. 현장에서 아주 세게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그거를 격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훈련도 지금 육지에 와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박자가 지금 다 북한이 침략해 왔다 그러면 그냥 때린다. 이렇게 돼 있어도
그렇게 훈련을 돼 있어도 실전 상황에서는 이게 훈련된 교범대로 이게 과연 실전 대응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알잖아요, 막말로.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대응 대비태세 능력에 성재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대되니까 우리 자체의 군사 대비태세, 미군과 관계없이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 획득 계획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거가 지금 일시 다 중단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가. 그렇죠. 그리고 중단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것은 미래 군사 전력 증강 문제조차도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남북 간에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그야말로 자주국방 이제 전쟁까지 넘어오면 이걸 위해서 우리 자체의 군 장비를 획득해갖고 훈련하고 실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북한하고 협의하면 북한이 그걸 응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군사 합의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 빨리 시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건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런 시야에 무시하지 말고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안보태세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아주 각별히 보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선의를만 믿고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기에는 북한의 과거 속성으로 볼 때 우리의 취약점만 노출된다. 예. 우리의 안보가 보장될 수가 없다. 이거를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이 도발한 거 너무나 분명하죠.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됐죠? 북한이 도발을 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참패했습니다. 북한은 불시에 도발을 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고 평화냐 전쟁이냐 선택해라. 이 경우에 또 당시 지방선거처럼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서 또 반미가 불타오르면서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2부에서 다시 뵐 텐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의 한 수의 구독입니다. 여러분들이 30만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